187, 185쪽이죠. 책 2권 받았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네. 그 하나는 나를 심란하게 않았고, 쓸데없는 조롱가 누구도 믿지 않을 정도로 묵어들만 힘들게 긁어 모았으므로 이 사람이 이상한 짓 소리 해봐야 나는 별로 타격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나 다른 책자는 아주 나를 심란하게 만들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그리고 인쇄인의 이름 없이 발행되었다. 그렇고 이 책자는 내가 해롭고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의견들을 담고 있으며 또 프로그램 형식으로 출판되어 교회 문에 아주 쉽게 붙일 수 있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트레허트 대학의 의학 교수인 레기우스 얘기죠. 이 사람은 원래 데카르트 관계가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견해 차이로 결별한 사람 얘기입니다. 이 제목이 지난번에 출간된 어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인간 정신 혹은 이성적 영혼에 대한 설명.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고 무엇일 수 있는지가 설명됨. 이 책 제목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1. 인간 정신은 이것, 즉 이것에 의해 인간이 사유활동들을 처음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유 능력에만 그리고 내적 원리에만 존립한다. 자, 이걸 194쪽으로 다시 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목에 대한 주석. 아까 제목이 길게 뭐 써 있었죠. 나는 제목에서 이성적 영혼에 대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약속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제목이 아까 뭐 있는지가 설명됨 적어놨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저자가 이성적 영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도 제시한 모든 근거들이 아니면 적어도 그가 가졌던 주요 근거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른 것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다. 나는 그가 이성적 영혼을 인간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제목에 보면은 인간 정신 혹은 이성적 영혼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이런 식으로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애매성을 모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 점에서 나를 모방하고 있다. 가끔 이 사람도 영혼과 인간 정신을 이게 그 혼돈해서 쓰고 있죠. 혼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각 항에 대한 주석. 아까 1번 했었죠. 인간 정신은 사유활동들을 처음 실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 있었는데. 1항에서 이성적 영혼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불완전하게 정의한다. 그는 이것의 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는 개념, 이런 뭐 슈퍼셋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개념이고. 즉 이성적 영혼은 실체이거나 양태이거나 다른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나로부터 빌려온 차이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아는 한 나 이전에 이성적 영혼이 오직 사유에만, 즉 사유 능력에만, 내적 원리에만 존립한다고 주장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방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항에서 이성적 영혼의 유개념을 찾기 시작한다. 자, 2항 봅니다. 앞에 와가지고 187쪽이죠. 사물의 본성에 관해 말하자면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실체일 수 있다는 것 또는 물체적 실체의 어떤 양태일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 같다. 자, 정신이 실체일 수 있다는 것 또는 물체적 실체의 어떤 양태일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 같다. 또는 만일 우리가 연장과 사유는 주체로서 특정 실체에 내재하는 속성들이라고 결론 짓는 다른 몇몇 철학자들을 따른다면 이 속성들은 대립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것이므로 정신이 연장을 가진 그 주체에 어울리는 어떤 속성일 수 없게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록 하나의 개념이 다른 하나의 개념에 포함되지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은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모순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일 수 있다. 참 어렵게 써놨다. 자, 그리고 다시 195쪽으로 보면 이항에서 이성적 영혼의 유개념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실체할 수 있다는 것 또는 물체적 실체의 어떤 양태일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그가 사물의 본성은 산이 계곡 없이 아니면 계곡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했을 경우 못지않게 모순을 함축한다. 이 말이 모순이죠. 산이 계곡 없이 존재할 수도 있고 계곡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잖아. 산은 계곡과 함께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산은 계곡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이게 모순이죠. 이 말 자체가. 이것처럼 이 말도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물의 본성이 정신이 실체할 수 있다는 것과 또는 물체적 실체의 어떤 양태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빠져서 그러는데요. 빠져도 전적한 게 없어. 지금 이해가 돼. 여기서 양태 제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양태 뜻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형태란 뜻이에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까? 변형? 변형되는 거. 어떤 변형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었죠. 앞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됐고. 자,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거나 쓰고 있지 않다는 것, 어떤 일은 신중하고 다른 일은 신중하지 않다는 것처럼 그 본성상 변할 수 있는 것들과 철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즉 어떤 사물의 본질에 속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 아까 우리가 글을 쓰고 있는 것과 글을 쓰지 않는 것, 신중하고 신중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그리고 우연적인 것들에 대해 그것이 이런 식으로 있거나 다른 식으로 있었다는 것을 사물의 본성이 허락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물의 본질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있다는 것을 사물의 본성이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고 모순된 일이다. 사물의 본질이 문제가 될 때는 아까 우연적인 것들은 뭐 그럴 사물의 본성이 허락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이 문제가 될 때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곡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산의 본성에 속하는 것처럼 그래서 위에 산의 본성은 계곡과 산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 정신도 그 무엇인 것, 즉 만일 정신이 실체라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만일 정말 그것이 물체적 사물의 양태라면 그 양태라는 것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속한다. 여기서 우리 저자는 두 번째 경우를 설득하려고 애쓴다. 즉 물체적 사물의 양태라면 그 양태라는 것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속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말을 첨언한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또는 우리가 다른 몇몇 철학자들을 따른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철학자들이란 나를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사유를 비물체적 실체의 주된 속성으로 또 연장을 물체적 실체의 주된 속성으로 간주한 사람이 바로 나다. 사유를 비물체적 실체의 주된 속성이고 연장을 물체적 실체의 주된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장이라도 뭐 공간 개념 이런 거죠. 그러나 나는 이 속성들이 자신과 상이한 주체와 같은 것에 내재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상이한 주체, 그러니까 사유면 사유고 물체면 물체라는 얘기지. 연장이면 연장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상이한 주체와 같은 것에 내재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속성은 양태와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이 어떤 사물에 부유했다고 이해하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는 양태이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불변하는 그 사물의 본질인데, 자, 변할 수 있는 양태이거나 불변하는 본질인데 우리는 후자를 그 사물의 속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태하고 속성은 다르단 말입니다. 양태는 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인데 본질은 속성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렇듯 신 안에는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양태는 없다. 변화는 없다는 것, 신에서는. 이렇듯이 임의의 속성, 실제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는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임의의 물체의 연장은 분명 자기 안에 다양한 양태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물체가 구형인 경우는 그것이 사각형인 경우와는 다른 양태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양태들의 주체인 그 연장 자체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물체적 실체의 양태가 아니라 그 본질과 본성을 구성하는 속성이다. 구형과 사각형은 다른 양태고, 그러나 이 양태들의 주체인 연장 자체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물체적 실체의 양태가 아니라 본질과 본성을 구성하는 속성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이렇듯 신 안에는 수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양태는 없다. 그래서 이렇듯이 임의의 실체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는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속성이라는 것이 양태가 아니고, 이렇듯이 결국 사유의 다양한 양태들이 있다. 사유에도 다양한 양태들이 있다. 왜냐하면 긍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과 다른 사유 양태이기 때문이고, 긍정과 부정은 각각 양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적 원리로서의 사유 자체는 양태가 아니라 임의의 실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내적 원리로서의 사유는 양태가 아니라 실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 이제 이것이 물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물체적인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사유는 안 변하니까 사유의 속성은 본질이죠. 불변하는 본질은 속성이고 양태는 변하는 거고, 속성은 양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양태는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속성은 본질이고, 그런 얘기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참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저자는 이 속성들은 대립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자, 이 말들 안에 다시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실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떤 실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들 사이에 상이한 것보다 더 큰 대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해서 대립된 거하고 상이한 것은 다르다고 그랬는데
실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속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상이한 것이 다른 것은 속성이 다르면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체가 속성이 같은 물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성이 다르면은 다른데 이들 사이에 상이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대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립하고 상이한 거 다른 설명했지만 속성이 문제가 될 때는 상이한 것이나 대립했던 거랑 뭐 같다는 얘기죠. 그 같은 게 같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상이한 것보다 더 큰 대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속성이 문제가 될 경우,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와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이는 하나는 다른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이죠. 이 말입니다. 속성은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속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 그런 얘기고. 그런데 존재는 비존재와 반대이다. 저 사람 말한다. 이 속성들은 대립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것이므로 정신이 연장을 가진 그 주체에 어울리는 어떤 속성일 수 없게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록 하나의 개념이 다른 하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말이다. 봅시다. 계속 봅시다. 이 말들 안에는 오류 추류가 있으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의 어떤 속성들로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양태에 대해서만 참일 수 있다는 것을 결론 짓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 혹은 사유의 내적 원리가 이러한 양태임을 어디에서도 입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곧 오왕에 있는 그 자신의 말들로부터 이것이 양태가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왕을 갈까? 그런데 사물의 본성을 구성하는 다른 속성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상이한 것들, 그리고 양자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주체에 어울린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의 동일한 주체가 두 가지 상이한 본성을 가진다고 말하는 경우가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순을 암축하며 적어도 이것에서처럼 단순한 그리고 비합성적 주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걸 이야기해서 오항을 한번 볼까? 오항. 자, 오항에 보면 189쪽, 이게 오항입니다. 우리가 물체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반면 정신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물체에 대해 의심하는 동안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것, 자, 이런 얘기인데, 왕에서 양태가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따라왔어. 알았다. 자, 고딕체로 보면은 이 속성들은 대립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것이므로 정신이 연장을 가진 그 주체에 어울리는 어떤 속성일 수 없게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신이 연장을 가진 주체에 어울리는 어떤 속성일 수 없게 정신과 연장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 사유와 연장이라고 아까 앞에서 대립되는 개념이 나왔잖아.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 연장은 사실은 대립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속성들이 대립되는 걸로 된 게 아니고 상이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정신이 연장을 가진 주체에 어울리는 속성일 수 있죠. 이게 어깨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게 어떤 속성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어깨 가로막는 건 없으니까 정신이 연장을 가진 주체에 어울리는 속성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말에 이제 오류 추루가 있다는 얘기죠. 정신하고 연장. 왜냐하면 임의의 어떤 속성들로부터 은밀한 의미에서 양태에 대해서만 참을 수 있다는 것을 결론 짓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양태라는 말이 이번에 보면 자 187쪽에 2의 두 번째 줄에 또는 물체적 실체의 어떤 양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양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태. 그러니까 이게 본성은 정신이 실체일 수 있다는 것 또는 물체적 실체의 어떤 양태일 수 있다는 것다. 그래서 속성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양태에 대해서만 참을 수 있다는 것을 결론 양태에 대해서만 이 아까 정신이 연장을 가진 주체에 어울리는 속성일 수 있으려면 양태에 대해서만 참을 수 양태에 대해서 참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해서만인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혹은 사유의 내적 원리가 이러한 양태임을 어디에도 입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까 앞에서는 사물의 본성에 말하자면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실체일 수 있다는 것 또는 물체적 실체의 어떤 양태일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제 증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입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건 그 오항에 있는 그 말로부터 이것이 양태가 정신의 양태가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데카르트가 그럴 거라는 얘기죠. 아까 설명 한 번 더 보면은 그 상이한 것들 그리고 양자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주체에 어울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중 하나가 하나에 포함되면은 하나의 동일한 주체에 어울리겠지만 다르다 포함되지 않고 다르다면은 어울린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속성이 다를 경우에 그렇죠. 하나의 주체에 어울린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의 동일한 주체가 두 가지의 상이한 본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속성이 다를 경우에 그 한 주체가 그 두 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속성이 다를 경우. 이것처럼 단순한 그리고 비합성적 주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고 합성적 주체인 경우는 좀 다르겠죠. 속성이 합칠 뭐 두 개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합성적 주체인 경우에는. 그러나 여기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 만일 이 저자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는 결코 그렇게 명백한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 첫째, 우리는 양태 없이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역으로 그 양태의 실체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는 양태를 명석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양태의 본성에 속한다. 양태 없이 실체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실체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는 양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양태의 본성에 속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점을 철학의 원리 제1부 61항에서 설명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철학자가 동의하는 바이다. 5항에서 명백하듯이 우리 저자는 이 규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는 우리는 물체의 현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반면 그동안에 정신의 현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이고 이로부터 우리는 정신을 물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정신이 그 양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보자. 우리는 물체의 현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반면 자, 이 물체의 현존에 대해서 의심하는 동안에는 정신의 현존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물체의 현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반면 물체의 현존에 대해서 의심할 때는 그동안은 정신의 현존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나? 자, 그러니까 물체의 현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반면 자, 물체에 대해서 현존에서 의심합니다. 그러나 정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물체의 현존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동안에 정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정신을 물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이죠. 물체는 의심하는데 정신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물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정신이 그 양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그 물체를 의심할 수 있는데 정신은 의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신이 물체의 양태가 아니라는 것이 따라 나온다는 거지. 양태가 아니.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나왔지. 어떤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같이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체를 따라서 정신을 물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정신이 양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따라 나온다. 보자. 거기에 대해서 좀 번역자가 좀 설명하면서 번역했으면 좋은데 뭐 이해 안 돼가지고 줄을 탁 쳐다보면은 내가 아는 얘기만 딱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것. 원문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 자, 여기서 유의해 주길 바라는 것은 단순 존재자와 합성 존재자 간의 차이점이다. 합성 존재자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속성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니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이해된다는 사실로부터 하나가 다른 것의 양태가 아니라는 이것과 별개로 존립할 수 있는 사물이거나 사물의 속성이라는 것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 존재자는 그 안에 이러한 속성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부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다양한 연장 양태들을 지닌 연장만을 이해하는 주체는 단순 존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양한 사유 양태를 지닌 사유만을 인지하는 주체도 단순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연장과 사유를 동시에 고찰하는 것은 합성된 것이다. 인간은 영혼과 신체로 합성된 것인데 우리 저자는 여기서 인간을 정신이 그 양태인 신체만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자, 저자는 이 사람은 인간을 정신과 신체로 합성된 걸로 봤잖아요. 이거 데카르트는. 이 책의 저자는 신체로 본 거죠. 신체로 보고 정신은 신체의 양태로 본 거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러 실체들로 합성된 주체 안에는 가끔 하나의 주요 실체가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 것들로부터 이것에 추구하는 것은 양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에 의해 고찰된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 옷들로 합성된 것으로 고찰될 수 있지만 비록 옷들이 실체들이라고 해도 옷을 입고 있음은 사람의 관점에서 단지 양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저자는 영혼과 신체로 합성된 인간 안에서 신체만을 주요한 것으로 이것과의 관계에서 영혼이 있음 혹은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양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고찰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정신을 신체의 양태로 봤잖아. 그러나 이로부터 영혼 자체 또는 신체로 하여금 사유하게 하는 것이 신체와 상이한 실체가 아님을 추론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다. 자, 영혼이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양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고찰했을 수 있다. 영혼이 있는 게. 그러나 이로부터 영혼 자체 또는 신체로 하여금 사유하게 하는 것, 영혼 자체가 사유하는 혹은 신체 또는 신체로 하여금 사유하게 하는 것이 신체와 상이한 실체가 아님을 추론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영혼이 있음 혹은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양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고찰했을 수 있다. 이러났잖아. 그러나 이로부터 영혼 자체 또는 신체로 하여금 사유하게 하는 것이 영혼 자체, 신체,
그거. 양태라고 그랬잖아. 영혼이 있음 혹은 사유를 가지고 있으면 양태와 다름없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는 1호부터 보면은 이것이 그 상이한 실체라고 추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양태라고 해놓고 그렇죠. 이게 위에 자기 설명하고 이거하고 모순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데 자신이 말한 것을 다음의 3단 논법으로 확정하려고 시도한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는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모순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다는 규칙은 사물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맹석 판명한 개념이 문제될 때마다 참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가 가능한 것임을 맹석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규칙을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이가 어떤 선입견으로 눈이 멀어 어떤 사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여기는 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저자에게 그가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 본성적으로 완전히 상이한 둘, 즉 실체와 양태 중에 아무 것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을 함축한다는 것을 부정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끝말은 쉽게 이해되잖아. 이게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 본성적으로 완전히 상이한 둘, 즉 실체와 양태 중, 그러니까 한 동일한 사물이 실체면 실체고 양태면 양태지 실체와 양태 중에 아무 것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모순이란 말이죠. 이 모순을 부정했을 때 이런 게 일어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위에 말은 그냥 제껴놓고 어떤 이가 어떤 선입견으로 눈이 멀어 어떤 사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여기는 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실체와 양태 중에 아무 것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을 함축한다는 것을 부정했을 때 이 모순이라는 거지. 이 말은 실체와 양태 중 아무 것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인데 모순을 함축한다는 것을 부정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얘기는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체와 양태 중에 아무 것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실체와 양태 중에 아무거나 가질 수 있다는 게 무슨? 실체와 양태 중 실체 실체와 양태. 이게 진짜 우리가 넘어가자 그냥. 된다는 거. 응.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이거는 무슨 실제가 된다는 자, 그리고 계속합시다. 아무 것이나 가질 수 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실체나 양태 중에 아무 것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게 본성이 동일한 사물이 본성적으로 실체면 실체고 양태면 양태라 되는데 아무거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일 그가 단지 인간 정신이 물체적 실체의 양태라기보다는 오히려 물체적 실체라고 믿어야 할 근거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면 그는 거의 무지를 탓할 수 있을 것이다. 양태라기보다는 실체라고 믿어야 할 근거를 알지 못한다 했으면 무지고, 그러나 만일 그가 인간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임을 입증하는 어떠한 근거도 인간 지력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오만함을 비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그 물체적 인간 정신이 물체적 실체의 양태라기보다는 물체적 실체라고 믿어야 할 근거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면은 거의 무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데카르트는 뭡니까? 물체적 실체라는 얘기겠죠, 정신이. 예?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도 인간 지력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오만한. 물체의 실체는 정신이다. 그 오히려 정신이 물체적 실체라는 얘기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거를 이 근거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무지고, 그 다음에 입증하는 어떠한 근거도 인간 지력에 의해 지가 모른다면 무지지만 인간 지력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오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그의 말들 안에 모순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만이다. 그런데 그는 사물의 본성은 동일한 것이 실체이거나 양태인 것을 허락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모순이다 이 말이죠. 지력의 불합리성을 보여준다. 앞에서 우리가 그 2장 주장 2에서인가 뭐 그런 말,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실체일 수 있다는 것 또는 물체적 실체의 어떤 양태일 수 있다는, 이게 둘 다 허락했잖아. 그거죠. 전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죠. 결국 실체이거나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 실체이거나 양태인 것을 허락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 188쪽의 3항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 정신을 필연적으로 물체와 실제적으로 구별된 것으로 명석 판명하게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이 누구야? 데카르트겠지. 인간 정신을 필연적으로 물체와 실제적으로 구별된 것으로 명석 판명하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다시 200쪽으로 오면은 사망에서 그는 나를 심판하려는 본성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 정신을 명석하게 그리고 판명하게 물체적 실체와는 상이한 실체로 지각될 수 있다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저자는 선행항에서 이 항이죠. 표명한 모순을 포함하는 근거들에만 의거하고 있음에도 내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선고한다. 이 사람은 뭐냐? 동일한 것이 실체이거나 양태인 것을 허락한다. 정신은 실체이거나 아니면 양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하고 있다고 선고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지체하지 않겠다. 또 얼마간의 애매함을 포함하는 필연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라는 말도 조사하지 않겠다. 이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제 사항에서 성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사항에 보면은 188쪽에 그러나 정신이 실체, 즉 실제적으로 물체와 구별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물체와 분리 가능한 존재자와 사실 다름없다는 것, 그리고 물체와 따로 그 자체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본래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것은 성서에서 신적 계시에 의해 이제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서를 들고 나왔죠. 자, 그래서 봅니다. 타인의, 다시 200쪽으로 돌아와서 타인의 종교에 대해 신문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다만 말해둘 것은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물음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육하의 신비, 삼일체 및 이와 유사한 종류의 어떤 것들은 신앙을 통해서만 믿어진다. 종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하의 신비나 삼일체, 이와 유사한 종류의 것들은 신앙을 통해서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비록 그것이 신앙에 속한다 해도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 물어질 수 있다. 이성적으로 어떤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일체가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고. 정통 신학자들은 흔히 신의 현존이라 인간 영혼과 신체의 구별을 이것들 안에 포함시킨다. 자연적 이성으로 인간 영혼과 신체의 구별, 이것도 이 질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 물어줄 수 있다는 거고, 끝으로 신앙에는 전혀 속하지 않고 인간의 추리에만 속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의 구적법, 하금석 및 이와 유사한 것들, 이거는 인간적 추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성서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설명으로부터 이 마지막 물음들이라 하나, 물음이지.
이 마지막 물음을 끌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성서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며, 자, 인간의 추리에도 성서를 갖다 댄다는 거죠. 이거는 악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물음은 철학으로부터만 끌어낸 논거들로 증명하는 자들은 성서의 근위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건 신앙을 무시한다는 얘기겠죠. 삼위일체라 이런 걸 갖다가 철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학자들은 첫 번째 물음이 자연의 빛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중간 물음들이 아니겠지. 중간 물음이 아까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 묻는 게 중간 물음이 자연의 빛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인간적 근거들로 전력을 다해 증명해 줄 것을 철학자에게 권하고 있다. 뭐 이건 됐고. 그러나 성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사물이 성서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있는 것을 사물의 본성이 허락한다고 단언하는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뭐 그냥 넘어가도 되죠. 실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났으므로 어떤 이가 기독교인이게끔 해주는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인간이게끔 해주는 올바른 이성에 상충한다고 여기는 걔네들을 진지하게 신봉한다는 것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자연적 이성은 이성이고 그런 얘기 같아. 그러나 어쩌면 우리 저자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 본래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것은 성서에서 신적 계시에 의해 이제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사람도 아까 성서에 의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됐다고 그랬죠. 성서에 근거해서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것은 성서의 신적 계시에 의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서에서 신적 계시에 의해 이제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 이랬다는 거야. 성서를 갖고 와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에서 나는 두 가지 모순을 발견한다. 첫 번째 모순은 하나의 동일한 사물의 본질이 본래 의심스럽고 따라서 그것이 가변적이라는 그의 가정에 있다. 어떤 사물의 본성이 항상 동일하게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아까 가변적이라고 했던 것은 뭐 실체의 그 양태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면 가로 안에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것으로 된다는 것이 가정될 경우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일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분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사실 두 가지 모순이라는 게 하나는 가변적이라는 가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왜냐하면 본성은 항상 동일하게 존속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지. 가변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단어가 있다. 자, 어떤 이들에게 자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어떤 이들에게 본래 의심스러운 것은 있죠. 어떤 이들에게. 근데 이걸 긁어 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라는 단어에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본성은 동일하므로 어떤 이들에게만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것은 본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말꼬리 잡은 것 같은데 어떤 이들에게 본래 의심스러울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의심스러워야지. 왜 어떤 이들에게 의심스러운 거야? 이게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 교실에서 딱 찍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탁 얘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항상 그런 집받고 싶다 이러면. 자, 오늘 5항은 자 5항 다시 한번 봅니다.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네. 저는 충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못 끝나고 있어요. 못 끝나지 지금 못 끝나나. 이 지금 내용이 그냥 끝난 걸로 체포해야 되는가? 자, 5항에 봅시다. 5항에 우리가 200페이지 189 우리가 물체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반면 정신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이것도 봐. 나는 이 저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정신과 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물체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반면 정신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것이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돼 있나? 앞에서 설명한 거래. 참 주석을 이따위식으로 달아놨다니까. 왜 주석을 그렇게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원서가 그렇게 돼 있을까요? 정신에 대해서 아니지. 원서가 주석은 자기 주석이지 원서는 주석이라는 게 없잖아. 원석은 주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주해라는 건 지가 단가에 번역하면서 저는 그래서 말을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책 자체가 아니지. 봐요. 이거 주해는 지가 단거라. 지랄은 좀 이상하지 뭐. 다른 책을 한번 사가봐야 돼. 그래 주석은 자기가 다는 건데. 저는 고이했네. 본래 책이 주석까지 전부 다 번역을 했나?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복잡하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 지금 뭘 주장하는가 상당히 애매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본문에서도. 맞습니다. 정신이 뭐 실제적으로 물체가 구별됐다든지 그런 얘기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물체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반면 정신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것은 물체가에 대해 의심하는 동안 이것도 잘 봐. 의심하는 동안입니다. 의심하는 동안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자, 이래놓고 잘 봐요. 아까 동안 주름박이 찍어놓고 우리가 물체에 의심하는 동안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그게 물체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물체의 양태라고 할 수 있나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심플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물체를 의심하는데 저기 정신이 어떻게 물체의 양태로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나 이러놓고 다시 들어옵니다. 성이 난다니까 지금. 자, 왕은 사항보다는 오히려 이항과 연관시켜야 한다. 이항이 뭐라 했습니까? 이항은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실체일 수 있다. 그렇지. 정신이 실체일 수 있다는 것 또는 물체적 실체도 양태일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이 실체일 수도 있고 양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여기서 신적 계시가 아니라 정신의 본성에 대해 아까 신적 계시는 상황에 나왔잖아. 상황에 있었고 그것이 실체인지 아니면 양태인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체인지 양태인지 얘기를 이항에 있는 얘기, 이항에. 그리고 그는 정신이 양태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방어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 글에서 끌어낸 반박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내가 다음과 같이 썼던 것은 사실이다. 즉 우리는 우리 정신이 현존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데 이는 우리가 의심한다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정신이 현존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어떤 물체가 현존하는지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나는 비록 우리가 어떠한 물체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해도 따라서 정신의 개념은 물체의 개념을 내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정신을 현존하는 것으로 혹은 실제로 명석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결론지었고 또 증명되었다고 말이다. 지금까지 데카르트 얘기들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논증이 연기 속으로 사라진다고 여긴다. 즉 이것은 우리가 물체에 대해 의심하는 동안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입증한다. 우리가 물체에 의심하는 동안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입증한다. 의심하는 동안 그래요.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지. 의심하는 동안.
자, 여기서 그런 철학자의 양태를 부른 것에 자신의 전적 무지함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설명했듯이 양태의 본성이란 사물의 개념을 자기 개념 안에 포함하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저자는 정신은 가끔 물체 없이, 즉 물체가 의심되고 있을 때 인식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로부터 적어도 그때 정신은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그리고 어떤 사물의 본성 또는 본질에 대해 가끔 참인 것은 항상 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단지 물체의 양태임을 허락한다고 단언한다. 사물의 본성은 정신을 물체의 양태임을 허락한다. 이 말 안 하고 같은 말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자, 보자. 이 저자는 지금 물체가 의심되고 있을 때 정신이 인식될 수 있음을 인정하죠. 네. 적어도 그때 정신은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물체가 의심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신이 물체의 양태이냐 이거. 이거는 맞지? 그렇게 결국 이 사람은 뭐냐, 이래놓고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단지 물체의 양태임을 허락한다고 돼 있잖아. 네. 의심되고 있을 때 안 되지. 물체가 의심되고 있을 때는 정신이 저기 뭐 양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신이 물체 양태를 말할 수 없다는 걸 해놓고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물체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단지 물체의 양태임을 허락한다고 단언한다. 이게 지금 모순, 이 말은 하고 위에 거 하고 모순이라는 얘기지. 사물의 본성은 이게 의심하고 있을 때는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지. 의심되고 있을 때는. 그러고 지금은 또 뭐야,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단지 물체 양태임을 허락한다고 단언한다.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아, 이 비비꼬는데 이게 진짜. 실체이다. 유형에서 말한 거여서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실체이다. 물체적 주체가 어떤 양태일 수 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단지 물체의 양태라고 얘기했잖아. 양태일 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그게 아니란 말이잖아.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순이라는 거지. 자기 말하고 주장이. 왜냐면 물체를 의심하는 동안, 물체에 대해 의심하는 동안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 다시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물체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반면 정신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것을 가로막는 것다. 그것이 뭘까 이제 뭡니까? 정신의 양태라는 거야. 정신이 양태, 실체. 의심하는 동안 정신이 물체의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의심하는 동안.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냐,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물체의 양태이라는 거지. 의심하는 동안만 양태가 아니라는 얘기지. 예? 사실만을 입증한다는 거지. 의심하는 동안 정신이 물체의 양태임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고, 쥐는 주장은 뭐냐, 사물의 본성은 정신이 물체의 양태임을 허락한다는 얘기지.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 같은데. 와, 이게 지금 반점 뺐습니까? 이 책이 너무 어렵다. 일반인들은 어려워서 이런 책이 읽지를 않아요. 교수님들이니까 좀 읽고 있고. 근데 이 책을 읽어야 될 거라는 생각들 좀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철학 공부를 좀 다시 시작하든지 이게 야 이렇게 어렵나 이게. 아니 빨리 있는 게 아니라